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의 여자이고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제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제 맘과 같지 않더라고요. 제 불행했던 유년기 시절을 되물림하기 싫었거든요. 한 번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빠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니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엄마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었죠. 저는 제가 봐도 다른 또래에 비해 철이 금방 든 편이었어요. 아빠 없이 아둥바둥 저를 혼자 키우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참 불쌍했어요. 엄마는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의 세신사로 살았어요. 흔히 때밀이라고도 하죠. 그 부잣집 사모님이 워낙 때미는 거랑 사우나 하는 걸 좋아해 집에 아예 목욕탕을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엄마 일하는 온천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엄마의 솜씨를 보고 채용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의 떼를 밀어줬어요.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딸들이나 그 사모님의 친구들, 가족들 때도 다 밀어주곤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저 어렸을 때 그 집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마당도 엄청 넓고 별채도 있고 조그맣게 연못도 있는 곳이었죠. 그날이 누구 생일이라 잔치를 해서 엄마가 절 데리고 간 거거든요. 거기 차려진 뷔페를 배 터지게 먹고 온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엄마는 진영아, 엄마 일하는 목욕탕도 한번 가볼래? 해서 집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세상에 무슨 목욕탕이 저희 집보다 컸어요. 너무 놀래 입을 다물지 못한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우리 진영이도 나중에 이런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엄마가 특별히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진영이 데리고 온 거야. 우리 딸도 이런 좋은 기운 받았으면 해서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저도 엄마가 이런 부잣집에서 일을 하니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목욕탕에서 일하실 때는 30분에 한 명씩 손님을 받아가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일한 곳이 온천이라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쁘셨어요. 엄마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온천으로 가셔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완전히 녹초가 되셔서 옷도 못 벗고 주무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일을 안 하셔도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으니 엄마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일이 훨씬 수월해서 편하다며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집에서 세신일뿐만 아니라 그 집 사모님의 종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10년 전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죠. 저는 이런 엄마의 숭고한 희생에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내 인생 닮으면 안 된다. 나처럼 궁상맞게도 살지 말고 남편 없이 살지 말고 너 아껴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그걸 못했잖니. 그러니까 우리 딸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면 전 이혼도 하고 재혼도 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을 한 건 31살 때였는데 전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엄마가 모신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본인의 목욕탕 멤버 중 친한 아주머니의 아들을 소개해준 거죠. 엄마는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듣고는 저한테 무조건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멤버 아줌마들도 다들 한 자락씩 하는 부자들이라면서요.
엄마는 제가 아직 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라도 시키는 것 마냥 좋아하시며, 진영아, 엄마가 그 집에서 10여 년 동안 그 만화님 모신 게 다 헛된 일은 아닌가 보다. 다 보람이 있는 일이었나 봐. 이제 우리 딸 인생에도 꼽는 날이 오네. 그러니까 그 남자 만나보고 잘 좀 해봐, 응?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엄마한테, 엄마, 그 사람들 우리 집 형편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다면 왜 나같이 볼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여자를 만난다고 해? 라고 하니,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은 가질 대로 가져서 돈 많은 며느리보다 인성 좋고 착한 며느리들을 더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밑에서 자란 딸은 볼 것도 없다고 직접 주선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나만 봐 하셨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을 알고도 이런 자리를 주선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상대방의 남자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27살이었죠. 그리고 몸무게가 한 120kg는 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키도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예 신상을 알지 못한 채 만났기에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이 건물을 여러 채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는데, 말이 투자자지 그냥 건물주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으니 건물 몇 채 자기 이름 앞으로 해두고 월세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제 상황을 대충 알고 나오신 거냐고. 저는 직업이 좋은 직업도 아니고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그쪽보다 많고 집안도 형편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 본인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대요. 자기는 뭐 영혼의 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저는 그 사람 자랑만 듣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솔직히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남자랑 만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자로 태어난 이상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전 돈보다 사랑이 우선인 감성주의자였네요.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잘 만나고 왔냐고, 어떻게 연락처는 서로 주고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렇게 기대에 찬 엄마의 눈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을 보니 차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더 굶어봐야지 정신이 드는 배부른 소리였죠.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했고, 만나다 보면 사랑보다 정이 쌓이겠지 싶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한 것도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하니 나 하나 헌신해서 잘 살면 되겠다 싶어 결혼을 했죠. 그렇게 엄마가 모신 사모님의 목욕탕 멤버 중 한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도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떼를 밀어줬대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때 연세가 46살이었는데 저희 남편을 19살 때 낳으셨다고 했어요. 워낙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서 본인이 원하는 건 다 해야 했고 마냥 철부지처럼 본인 맘대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8살 때 임신이 된 거죠. 막무가내로 애 아빠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본인 친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제가 봐도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아주 고집불통인데다가 본인 맘에 안 들면 깨물고 소리 지르시고 그러세요. 집에 돈은 많으니 사고치면 다 돈으로 해결을 했죠. 그리고 본인 얼굴이랑 몸에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지 46살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랑 둘이 어딜 나가면 실제로 자매 사이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젊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마저 집에 나가면 그 큰 집에 혼자 살아야 된다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죠. 저한테는 일말의 권한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집에서 철저히 을이었거든요. 아니, 을보다 병이나 정에 가까웠죠. 저는 남편과 딱 한 달 같이 살아보니 왜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좀 이상했습니다. 요즘 말로 흔히 완전체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듯 보이나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일반적인 일들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메비우스의 띠 형태를 띠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여보, 집에 사과 다 떨어졌지? 라고 물어보면 작년에 베트남에서 먹은 사과 맛있었는데 라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각한 장면이 나오면 아프겠다 하곤 막 웃죠.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답답한데 이게 싸우면 더 심해져요. 말의 앞뒤도 안 맞고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지성에 못 이기면 화풀이를 하는데 난리가 나죠. 시어머니는 이런 본인 아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한마디로 희생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애만 낳아주고 남들한테 보여지길 남편의 아내로만 있어주면 되는 존재였죠.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와도 돈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돈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단돈 1원도 주지 않으셨죠. 저는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써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지 교사 일을 했던 거고요. 살면서 이혼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아이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고 아들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당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며 여자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12년 동안 쌓았던 모든 인내가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혼하려면 애들은 놔두고 빈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 그지 같은 너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혼 얘기를 꺼내냐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어요. 12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빈몸으로 나가냐고 소송 건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아왔어요. 돈이 있어도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볼 수 없었고 엄마마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되었는데 자주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운명처럼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많은 57살의 동물병원 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이혼을 하셨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랑 통하는 부분도 많고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제게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푸근하게 느껴졌죠. 맨날 4살이나 어린 전남편과 살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니 심적으로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 서로 좋은 인연으로 알고 지내다가 그분이 먼저 재혼 얘기를 꺼내셨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싫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묵묵히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이분의 자녀들도 만나보았는데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저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조촐하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부를 사람이 저희 쌍둥이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10살 때 시댁에 두고 나온 저희 쌍둥이들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변성기도 오고 제법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쌍둥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재혼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식사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지네 둘이 의지가 돼서 사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이 와서 입에 담지도 못할 갖은 모욕을 다 주셨죠.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을 버리고 재혼을 할 수 있냐는 등 이런 싸구려 같은 애가 우리 쌍둥이들 엄마인 게 치욕스럽다는 등 듣기 힘든 말을 해대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꾸도 안 하고 번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더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후 혼밥을 바라보는 남편은 제게 다음 달부터는 야간 진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1년에 학비로만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그 비용을 대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계속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남편을 위해 매번 저녁 도시락을 싸서 동물병원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제게 당신도 힘드니까 이제 도시락 싸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야간에도 진료하는 걸 아는 보호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기 기운으로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오늘은 야간 진료 보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기어코 야간 진료를 보는지 밤 8시가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차를 끌고 남편의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힘들어할 남편을 퇴근 후에 데리고 오려고요. 근데 동물병원 불이 다 꺼져 있고 진료실에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병원 문을 여니 문도 잠겨져 있길래 도어락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진료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창진 씨, 그거 내가 해줄게. 원래 창진 씨 꿈이 국내 최대 동물병원 운영하는 거였다며. 나한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연애하면서 그냥 즐겨. 그래봤자 자기랑 나랑 3살밖에 더 차이나? 나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50대로 봐. 창진 씨도 나 처음 봤을 때 첫마디가 참 젊어 보인다는 말이었잖아. 내가 창진 씨가 좋아서 내 진심을 말하는 거야. 우리 둘 나이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서로 알 거 다 알고 한 번씩 겪을 거 다 겪어봤는데 연애가 뭐 어때? 요즘 다들 마누라 남편 두고 연애하는 추세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휴, 나도 연애하고 싶지. 근데 내 마누라가 12살이나 어린 여자야. 지금도 충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 아이, 그러니까 그냥 나랑 연애 말고 투자 좀 해줘. 내가 당신한테 투자 받아서 24시간 병원 차리면 투자금 톡톡히 회수해 줄게. 라고 하니, 아우, 창진 씨 진짜 꽉 막혔네. 투자는 무슨 투자야? 나랑 연애하면 그 돈 그냥 준다니까? 라고 하니, 남편이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아이 참, 내가 여복이 터졌네 터졌어. 알겠어 미정씨.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둘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 몸이 굳었는데 더 굳어진 이유가 미정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였어요. 그 이름은 바로 저희 전 남편의 시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의 진료실로 쳐들어갔고 그 둘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저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짓더니 아유 재미없게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이 됐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님 지금 제 남편하고 뭐 하고 있으세요? 네? 라고 하니 남편도 어머님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당신 저 여자가 내 전 남편의 시어머니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까지 더듬는데 제게 다가와 본인이 잠시 미쳤다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그리고 하늘에 맹세하고 당신 시어머니였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에서 절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얘 원래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야.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더 잘난 남자 만났다고 하길래 내가 이 사람 좀 뺏어보려고. 근데 이렇게 나타나서 방해를 해? 너는 아무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X야. 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를 내쫓으며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다 봤냐고 나가라고 막 끌어내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없었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절 찾아와 네 남편이 우리 둘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야. 너는 어떻게 66살인 나한테 네 남편을 뺏기니? 나이만 어리면 뭐해? 돈도 뭣도 없는 주제에. 네 남편도 내가 돈 많은 걸로 넘어온 건 아니? 너 이 세상 살아봐.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저희 쌍둥이 아들들에게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깨물으셨고 아예 작정을 하고 접근을 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니까짓 게 우리 아들 버리고 우리 손자들 버리고 내 재산까지 뺏어가고 우리 집안을 능욕해? 너는 이미 내 소나기에 걸린 벌레야. 내가 손바닥만 치면 네 목숨은 끝나는 거라고. 라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당신 아들이 모자라서 모질이라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따 대고 큰 소리예요? 아, 아님 당신 아들 모자란 거 엄마인 당신이 이딴 짓거리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절 향해 몇 번이나 손이 올라가는데 저도 가만히 안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한테 내가 실수했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남자는 없는 게 맞았다고 했네요. 그리고 짐 싸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현재는 진지하게 머리 깎고 비구니로 절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저한테 있는 재산도 다 절에다 기부하고 그냥 무소유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결국 제 신수를 제가 망친 것 같아요. 전생에 뭔 죄를 이리도 크게 졌는지 계속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여자로 사는 게 참 힘이 드네요.